자, 2025년 6월 고2 모의고사입니다. 16에서 20번 지문을 보도록 하지요. 약물, 약제 등 효과 내용들입니다. 자, 지문 보고 문제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아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약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약물이라 하고, 약물을 투여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것을 약제라고 한다. 약자, 여기서는 이제 개념 나와 있죠. 약물과 약자에 대한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약자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경구투여형 정제제. 자, 경구는 잎, 투여. 자, 경구투여라고 하면은 먹는 약이에요, 먹는 약. 정제제, 정제는 만들었다는 얘기, 정제했다는 얘기인데, 뜻 제대로 보면 둥글럽적한 원판이나 원뿔 모양으로 만든 약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입으로 먹는 약입니다. 이걸 정제제라고 하고, 경구투여형 액체제, 입으로 먹는 건데 액체 형태로 된 게 있겠죠. 그리고 주사형 액체제 등이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경구투여형 액체제, 정제제, 경구투여형 액체제, 주사형 액체제. 약제는 약효를 발휘하는 약물인 활성 성분으로만 구성되지 않고, 다양한 목적을 위해 약물과 혼합하는 첨가제인 불활성 성분과 함께 구성된다. 자, 활성 성분이 뭐라고요? 약효를 발휘하는 약물이 활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개념들이 나와 있어요. 약물, 약제, 그리고 약제 유형, 그 다음에 활성 성분과 불활성 성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락. 경구투여형 정제제는 활성 성분과 불활성 성분을 혼합하여 압축한 알갱이 형태로 약물의 쓴맛을 감추어 복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당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경구투여형 액체제는 약물이 복용 가능한 용매에 녹아있는 형태로 약물을 녹이는 용매인 정제수와 복용의 평이를 위한 감미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주사형 액체제는 약물이 무균 상태의 용매에 녹아있는 형태로 용매인 생리식염수와 항균 효과를 위한 항균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위에서 얘기했던 경구투여형 정제제, 경구투여형 액체제, 주사형 액체제의 어떤 그 구성, 성분을 설명했습니다. 약물은 농도 구배를 원동력으로 삼아, 농도 구배는 농도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하면서 체내에서 확산된다. 약물의 체내 확산 속도는 농도 구배가 크거나 물질의 확산 속도를 나타내는 확산 계수가 클수록 더 빠르다. 자, 그래서 약물 체내 확산 속도는 어떤 거? 농도 구배하고 확산 계수가 크면 더 빠르다. 동일한 약물을 액체제와 정제제로 만들었을 경우 액체제는 이미 용해된 상태이며 약물의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정제제보다 확산 계수가 더 크다. 자, 그렇다면은 액체제로 이렇게 투여하는 것이 좀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내용이 크게 두 개입니다. 이렇게 끊어갈 수 있겠다. 요거 하나. 이때는 이제 경구투여형 정제제, 그 다음에 경구투여형 액체제, 그리고 주사 액체제의 구성 성분, 그리고 농도 차이에 따른 어떤 약물 확산 속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체내에 투여된 약물은 흡수 단계, 분포 단계, 제거 단계를 거치면서 이동한다. 흡수 단계는 체내에 투여된 약물이 혈액까지 도달하는 단계다. 투여된 약물이 혈액까지 도달하는 비율을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데, 약물을 정맥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정맥주사는 투여된 약물 모두가 혈액에 도달하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은 항상 1이다. 즉 1이라는 것은 투여된 약물 100%가 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경구로 투여하는 약물은 소화기관 등에서 약물 일부가 제거되는 초회 통과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은 항상 1보다 작다. 예를 들어 약물 100mg을 경구 투여했는데 입으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생체 이용률이 0.3이라면 혈액에는 약물 30mg이 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약물의 흡수 단계, 분포 단계, 제거 단계를 설명하는데 그중 첫 번째 흡수 단계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단락이고요.
분포 단계는 약물이 혈액을 통해 체내 여러 조직에 분포하는 단계다. 분자량이 적거나 지용성이 높은 약물은 세포막을 통과하기 쉬워 체내에 넓게 분포한다. 자, 그럼 이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약물이 체내에 넓게 분포하기 위해서는 분자량이 적거나 지용성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분포 용적은 약물이 체내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혈액에 도달한 약물의 양을 혈장에 약물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혈장 약물 농도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혈액에 도달한 약물이 30mg이고 혈장 약물 농도가 리터당 5mg이라면 약물은 체내에서 6리터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 말 그대로 혈액에 도달한 약물 곱하기 그다음에 혈장 약물 농도를 곱하면 어느 정도 분포되고 있는지 퍼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거 단계는 약물이 체외로 배출된 단계다. 약물이 신체에서 제거되는 속도인 청소율이 높으면 약물이 제거되는 속도가 빠르다. 청소율은 단위 시간당 약물이 제거되는 혈장의 부피로 나타낸다. 약물의 적정량이나 투여 간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 생체 이용률, 분포 용적, 청소율을 고려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단계에 중요한 건 뭡니까? 약물 적정량이나 투여 간격 결정은 이 위에서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생체 이용률, 분포 용적, 청소율을 이걸 종합을 해서 고려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자, 다음. 혈액까지 도달한 약물 중 일부는 간, 장 등의 신체 여러 조직에서 대사되어 약효를 더 강하게 내는 활성 형태로 변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어떤 것? 바로 기억에서 말한 활성 성분하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말한 활성 형태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에서 말한 기억 활성 성분은 뭐냐면 약물의 약물. 약효를 발휘하는 약물을 활성 성분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은에서 말하는 것은 간과 장 등 신체 조직에서 대사되는 겁니다. 이때 대사는 뭐였어요? 약물이 화학적으로 변형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간이나 장 등 신체 조직에서 대사돼서 활성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 약물이. 그러니까 다른 기억과 니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들은 다시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다가 목표 조직에서 약효를 낸다. 이러한 약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표 조직에서의 약물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약효는 일반적으로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약발이 잘 받는다라고 하면은 목표 조직에서의 그 약물 농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나 약효가 좀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목표 조직에서의 약물 농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심장과 같이 체내에 있는 조직은 시료를 직접 채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혈장 약물 농도를 측정한다. 왜냐하면 혈장 약물 농도가 증가하면 목표 조직인 심장에서의 약물 농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직접 시료 채취가 안 되니까 혈장 약물 농도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약물은 목표 조직에서는 약효를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는 약효와 무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약물이 목표 조직 외의 다른 조직에 분포하면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가 충분히 높지 않아 약효가 기대한 것보다 낮을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아픈 곳에 가서 약효가 발휘돼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또 약효가 또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목표 조직에서의 효과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문제 16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체내에 투여되어 혈액에 도달한 약물은 여러 조직에 분포한다. 당연하고 이제 분포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구로 투여되는 약물은 항상 투여량의 일부만 혈액에 도달하죠. 그러니까 주사로 돌아가는 것은 특히나 이제 정맥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맥 주사로 맞는 것은 뭐 100% 다 가지만 그 외에는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먹는 것은 소화기관에서 걸러집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나요? 초회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초회 통과 효과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다시 질문입니다. 3. 농도 9배가 작은 경우에 약물은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이동이 틀렸죠. 농도 9배라고 하는 것은 두 지점 간의 농도 차이입니다. 농도 차이가 작다고 해서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이동하는 게 아니죠.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하는데 농도 차이가 작다면은 그만큼 이동하는 어떤 속도나 양이 좀 줄어들 거예요. 예,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답 꼽아놓고 4. 혈장 약물 농도보다 체내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 위에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심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5. 주사형 액체제 약물은 경구 투여형 정제제 약물과 달리 용매에 녹아 있다. 당연하죠. 액체제니까 용매에 녹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17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억은 활성 성분, 그렇죠? 약효를 발휘하는 약물이 활성 성분이고, 니은은 약물 중 일부가 간과 장에서 대사되어서 약효를 더 강하게 내는 활성 형태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활성 성분이었고, 니은은 활성, 금방 까먹었네 또. 활성 형태로 변하는 거. 그래서 활성 성분은 약물이었죠. 그런데 활성 형태는 약물이 대사되어서 보다 더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게 바뀐, 화학적으로 바뀐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니은과 달리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자, 기억은 약물이에요. 약물이니까 세포막을 통과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불활성 성분을 구성 요소로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은 약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약물은 불활성 성분 구성 요소 포함 안 합니다. 이거를 포함하는 것은 약물이 아니라 약제죠. 약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테고. 3. 니은은 기억과 달리 약제의 구성 성분 중 하나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니은은 활성 형태로 화학적 성분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달리 약제의 구성 성분 중 하나다 아니죠. 니은은 기억과 달리 간이나 장 등에서 대사를 거친 상태를 활성 형태라고 하죠. 답 4번 맞는 거고.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목표 조직에서 약효와 무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건 거꾸로 되어 있죠. 거꾸로. 자, 니은은 이 부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얘는 다시 혈관을 타고 들어가 목표 조직에서 약효를 냅니다. 자, 그렇다면은 5번에서 얘기한 거, 목표 조직에서 약효와 무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틀렸죠? 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골라내면 될 것 같아요. 18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약효를 충분히 발휘하는 약물 농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때 생체 이용률이 낮을수록 혈액에 도달하는 약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낮은 약물은 생체 이용률이 높은 약물보다 투여량이 당연히 많아야 되죠. 많을 것이다. 생체 이용률을 높이려면 더 많이 먹거나 투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4번과 5번은 아니란 얘기고, 청소율이 높을수록 약물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은 짧죠. 청소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배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내에 머무는 시간은 짧습니다. 청소율이 높은 약물은 청소율이 낮은 약물보다 투여 간격이 짧게 되겠죠. 금방금방 약효가 없어질 테니까 그만큼 투여 간격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답은 3번이 있네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19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은 동일한 치료 목적을 가진 서로 다른 약물 ABC로 만든 약제를 투여한 후 혈장 약물 농도를 측정한 결과다. 이때 투여한 약물량은 모두 12mg이며, 영어가 좀 약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밤 12시 넘어서 많이 좀 더듬는데 좀 양해를 바랍니다.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약제 유형 간하다가 있고, 간은 정제제네, 정제제. 아마 이거 먹는 약인가 보다, 경구용. 그리고 생체 이용률은 0.25밖에 안 되네요. 4분의 1밖에 안 되고.
불활성 성분 일부는 당뇨, 약간 쓴맛이 있나 보다. 쓴 약이니까 좀 달달하게 먹기 위해서 당뇨가 있고, 혈장 약물 농도는 3. 나는 액체제. 생체 이용률은 0.75네요. 예. 그래서 정제수와 감미료, 불활성 성분 일부가 있고요. 혈장 약물 농도는 1. 그 다음에 다는 액체제, 생체 이용률은 1이래요. 생체 이용률이 1인 걸 보니까 100% 다 된다는 얘기죠. 이건 정맥주사구나. 예, 다는. 정맥에다가 직접 눕는 정맥주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활성 성분 일부는 생리식염수, 항균제가 있고 혈장 약물 농도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A는 B에 비해 분자량이 적거나 지용성이 높은 약물일 것이다. 자, 윗글에서 분자량이 적거나 지용성이 높은 약물은 분포가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분포도 높은 부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분포 단계가 되어 있다. 그쵸?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계산. 그래서 요 부분에 분포 면적 용적인가요? 예, 이거 계산은 계산식이 있죠? 요거 그대로 따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투여한 건 다 똑같아요. 12mg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A입니다. A 같은 경우에는 12 곱하기 0.25, 그 4분의 1이 되겠죠? 이걸 곱해야 돼요. 그러면 3 나오네. 여기에다가 혈장 약물 농도를 곱하면은 분포 용적이 나오는 거죠. 자,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 3 하면은 1이네요. 1. 그렇다면 A는 1리터 정도 퍼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B 똑같은 방식이죠. B 같은 경우. 자, 역시 12mg을 투여를 했고 생체 이용률이 0.75입니다. 그 4분의 3으로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이것을 1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은 4, 3, 12, 3, 3, 9. 9네요, 9리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포 용적이 A보다 B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1번 A는 B에 비해 분자량이 적거나 지용성이 높은 약물일 것이다가 아니라 거꾸로 되어 있죠. B가 훨씬 높네요. B가 분포 용적이 9, A는 1입니다. 1번 틀렸네. 예. 자, 나머지 확인을 또 해봅시다. A는 C와 달리 체내 흡수 단계에서 초회 통과 효과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A는 경구입니다. 경구.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기관 등을 통해서 약물이 소화가 될 겁니다. 이게 초회 통과 효과였죠. 3번. B는 C에 비해 체내에 더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을 것이다. 자, B는 우리가 9리터라고 구했죠. C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C. 12mg이었고 생체 이용률이 1입니다. 이것을 2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6이네, 6리터. 그러니까 C는 이 정맥주사인 C는 체내에 한 6리터 정도 퍼져 있는 거죠. 따라서 3번 맞는 설명이 되겠죠. B는 9였으니까. 4번. 간은 다와 달리 복용의 편의를 돕는 성분이 포함된 경구투여용. 당류 있죠, 당류. 5번. 나와 다는 모두 활성 성분을 녹이기 위한 불활성 성분이 포함된 약재일 것이다. 자, 활성 성분을 녹이기 위한 거. 그래서 나에는 뭐가 있었어요? 정제수가 있었고, 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리식염수가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위에 있는 지문에서 그 공식을 갖고 와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요거 해주면 됩니다. 20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래프가 하나 있네요. 세로축으로는 수치, 그 다음에 가로축은 시간. 자,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혈장 약물 농도가 되는 거고, 점선은 약효입니다. 발음이 또 안 되네. 히스테레시스는 혈장 약물 농도가 최대치에 도달한 시간보다 목표 조직에서 약효가 최대치에 도달한 시간이 늦는 현상을 가리킨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했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혈장 약물 농도는 높은데 아직 약효가 도달하는 시간은 아직은 좀 뒤늦게 온다는 얘기죠. 그 차이입니다. 차이. 이는 약물이 약효를 발휘할 목표 조직까지 분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위 그래프처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차가 생긴다는 얘기네요. 자,
자, 그럼 적절하지 않는 것 1번. 약물이 목표 조직 외의 다른 조직에 더 분포한다면 B에서 약효의 최대치는 당연히 낮아지죠. 목표 조직에서 약효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조직에도 분포하고 있다, 약물이. 그러면 당연히 B에서의 약효의 최대치는 낮아집니다. 2번, B에서는 A에서와 달리 목표 조직에서의 약물 농도가 혈장 약물 농도보다 더 높겠군. 당연하죠? 그래프상으로도 봐도 B의 B 부분 여기 있고 요게 요렇게 있고 농도가 당연히 B 부분에서 목표 조직에서 약물 농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프상으로도. 3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같은 약물로 만들었다면 정제제는 액체제보다 A와 B의 간격이 더 넓죠. 왜냐면 정제제는 이제 먹고 뭐 흡수되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액체제는 뭐 이제 확산 계수가 더 빠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포가 더 빨리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4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확산 계수가 큰 약물은 확산 계수가 작은 약물보다 A와 B의 간격이 더 좁겠군. 그렇죠?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전제를 깔고 있는 선지인 겁니다. 당연히 확산 계수가 빠른 약물이 A와 B의 간격이 더 좁습니다. 5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혈액에서 목표 조직으로 빠르게 분포되는 약물은 느리게 분포되는 약물보다 A와 B의 간격이 더 넓은 게 아니라 좁죠. 이거 4번하고 5번하고 또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4번하고 5번하고 같은 말인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이해를 조금 더 꼼꼼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 19번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 간간히 이제 튀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킬 문제인데 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계산식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을 지문에서 찾아냈는지 못했는지 이것을 이제 분별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지문을 분석을 해준다면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관건은 시간 싸움이 되겠죠, 여러분들. 평상시에 뭐 충분히 시간을 두고 푼다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만 시험 시간은 짧으니까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45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굉장히 촉박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 시간을 좀 재놓고 푸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